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맑음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2026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부동산 경매계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단기 매도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단타 투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1억 원 이하의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도 대출을 받아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25년도에 처음 부동산 경매 시장에 뛰어드셔서 낙찰까지 그리고 성공적인 매도까지 이루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아직 내가 낙찰받은 빌라가 팔리지 않는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 정부 규제들도 많이 생겨서 손님도 아예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빌라를 빨리 팔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손님이 아예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컨설팅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가 너무 안 팔려요.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가 매도가 잘 됐던 이유는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의 빌라가 매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1주택자였다면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절세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정부에서 정책을 세운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세금을 6%나 15% 내야 될 것을 77%를 내야 되니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약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적용이 안 되잖아요. 무주택자한테 매도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외 지역인데 규제도 없는데 대출도 가능한데 빌라가 안 팔린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왜 안 팔리는지의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빌라 너무 안 팔려요 라고 하면은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체크리스트 한번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수리 상태는 어떠한가? 손님이 아예 없는 건지 손님이 와서 보는데도 안 사는 건지 지역적인 특성으로 빌라 거래가 선호가 되는가? 아니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훨씬 선호를 하는 곳인가? 정부의 규제나 대출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왜 내 빌라가 안 팔리는지 이유를 먼저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단기 매도용 빌라를 고를 때는 거의 대부분 준신축급을 고릅니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준신축급을 고르기 때문에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매도가, 가격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을 한번 예시로 볼게요. 그러면은 물건이 벌써 8개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은 빌라예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3억 1,900만 원부터 이거 3억 2,500짜리를 3억 1,900까지 깎았나 봐요. 3억 1,900만 원부터 5층은 3억 2,500만 원, 6층은 3억 4천만 원, 4층은 3억 5천만 원, 3층은 3억 5,5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층이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빌라니까 5층이나 6층이 가장 선호가 되죠. 당연히 저층보다는 고층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3층이 3억 5,500이에요. 그리고 최초 등록가는 3억 6천입니다. 3층인데 저층인데도 3억 6천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500만 원을 깎아서 3억 5,500에 내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500만 원이나 비싼 3층보다는 3억 4천짜리 6층, 고층 물건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낙찰받고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경쟁 물건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내놔야지 내게 빨리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겠죠. 당연히 고층인데 저렴한 물건부터 먼저 매도가 되고 저층인데 비싼 내 물건은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놓은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인근 경쟁 물건이랑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지 내 물건이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수리 상태예요. 준신축이나 신축 빌라를 낙찰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도배 장판 청소 정도만 하면 매도가 잘 됩니다. 수리 손볼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축을 낙찰받았다.
라고 하면 자 지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실사진인데 보면은 벽지가 다 울었죠. 그러면 이런 데는 결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에 요즘 형광등 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LED를 쓰지.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다. 매수자들이 그냥 부동산으로 워크인 해가지고 물건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변 시세나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월등히 싸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특출난 장점이 있지 않고서야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사진 봤는데 여기는 수리도 많이 필요하겠고 낡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그냥 부동산에 문자만 쫙 뿌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내 매물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여기 창문 밑에 막 더럽죠? 청소 안 돼 있는 거 다 보이죠? 여기 뭐예요? 리모컨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선들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과 다르죠.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긴 장우산, 요거는 무슨 전기장판 같은 건지, 그리고 여기 문도 떼가지고 기대놨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깨끗하고 정돈된 집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문틀 같은 데도 좀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내놓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 집 내놓아 보고 매수자가 없으면 그때 좀 수리를 할까? 손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매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고 정돈이 된 상태로 물건을 내놓으면 부동산 업계에서도 매물이 처음 딱 풀렸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깨끗한 상태로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태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리까지 다 깨끗하게 했어요. 입주 청소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직접 찍으세요. 직접 깨끗하게 예쁘게 약간의 보정도 넣어서 찍은 다음에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실 때 그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수리까지 했다, 청소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부동산에 보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이 오른쪽처럼 우산이나 이런 의자나 이런 장판 같은 건 안 나오게 찍었겠죠, 그쵸? 근데 내가 수리를 할 여력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싸게 팔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정직하게 가격을 확 깎으세요. 제가 엄청 재밌는 매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참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인천에 위치한 2,800만 원짜리 빌라거든요. 여기가 간석동 37번지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빌라인데 2,800이래요. 뭐야, 집인데 2,800만 원이야. 아무리 지하라고 해도. 근데 보시면 설명이 곰팡이 3,500마리 거주 중. 설비 잘하시는 분이 매수해가 주세요. 수리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여기 수리 많이 필요하고 오래됐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면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감안하고 보세요. 자, 사진 같이 보시면 우와, 어떻게 부동산에서 이런 사진을 올리냐 싶기도 하죠. 곰팡이 3,500마리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천장도 다 떨어졌고 등 떨어져서 여기 바닥에 있어요. 여기 장판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간석동 37번지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와, 곰팡이 3,500마리 이상인 것 같아요. 싱크대는 또 나름 깨끗해. 근데 수리는 진짜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화장실은 또 나름 깨끗해. 그냥 방에 와, 이 천장 보세요. 천장 완전 내려 앉은 거. 샤시는 또 하이샤시인 것 같아요. 방에 누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곰팡이나 도배 탈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2,8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싸게 내놓을 테니까 설비, 수리 자신 있는 사람 사가서 수익 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나름 방도 3개예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돼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리를 다 깨끗하게 해서 내놓는 게 좋은데, 왜냐면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수리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수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가격을 확 깎아서 뭐라도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매물은 제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매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또 지역적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서 손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느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군을 보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겨울철에 다 이사 끝난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사가 없다. 가을철이나 돼야 조금 있다.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거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깎고 수리를 한다 해도 손님 자체가 없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손님이 아예 없고 여긴 이사철이 아닌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공실로 놔두기가 좀 힘들다,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뭐 단기 임대라든지 이사는 하지 않지만 뭐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이사 와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잠깐 여기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단기 임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 방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저거 다 했어요. 수리도 올풀 수리 다 했고요. 가격 조정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안 와요. 안 팔려요. 이거 진짜 이제 팔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빌라 컨설팅이라는 게 있다던데 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빌라 컨설팅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매도자가 있습니다. 빌라를 팔려고 하는 매도자.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자겠죠. 그리고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에서 인정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인정 작업이 뭐냐면 당신한테 입금되는 금액이 있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내가 매도를 하면 나머지 수익은 나에게 주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작업이에요. 그게 인정 작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시에서 매도자와 컨설팅이 인정금액 1,000만 원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컨설팅에서 그때부터 매수 희망자를 데리고 옵니다. 광고를 해서 매수 희망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오는 워크인으로 찾아오는 매수 희망자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옵니다. 컨설팅에 맡기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해요. 떨려요. 그러면 매수자가 한 명 나타나겠죠. 한 가족이 매수를 한대요. 그래서 매도를 1억 8,500만 원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인정금액 1,000만 원을 인정을 했죠. 그럼 나에게 입금되는 가격 입금가는 1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 컨설팅입니다. 빌라 컨설팅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컨설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는 부동산,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금액 1,000만 원이나 된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받으시는 컨설팅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빌라 컨설팅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장점은 매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컨설팅에서 받는 수수료가 크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되니까 컨설팅에서 어떻게 손님을 데리고 오냐면 A 동네에 보러 온 손님을 차에 태워서 B 동네, C 동네까지 데려가요. 이 동네에서 이 물건 보셨는데 꼭 여기 사셔야 되는 게 아니면 더 좋은 물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컨설팅 맡겨놓은 물건까지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희망자들이 훨씬 많이 오기 때문에 매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컨설팅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매수자한테 혜택을 줍니다. 뭐 취득세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혜택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매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단점은 양도소득세가 커지죠. 내가 1억 7,500만 원이 입금까지만 실제 매도 계약서는 1억 8,5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1억 8,5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올라가고요.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중개 수수료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고요? 이렇게라도 빌라를 팔아야 되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중개사분이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컨설팅 영수증이 안 끊어주고 현금으로 그냥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매도자 측에서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계약서는 1억 7,500으로 하고 1,000만 원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내가 매수한 가격이 1억 7,500이니까 시세 차이 컸을 때 취득가액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빌라 매수자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가 돼요. 대부분이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적인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꼼수를 쓰거나 어떻게 우회로를 뚫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고요. 양도세, 취득세,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다운계약서를 쓰나 안 쓰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비과세를 받을 거라서.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금 내야 될 거는 다
내세요. 그냥 내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느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나아요. 연예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일부러 더 많이 낸대잖아요. 세무조사를 했을 때 그냥 문제가 안 생기려고.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더 크니까. 세금은 정확하게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컨설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컨설팅의 수수료를 줄 거면 그냥 가격을 깎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빌라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제일 커요. 그리고 컨설팅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인정 금액이 있죠.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가 안 팔려서 컨설팅에 내놓기 전에 그냥 매도 가격을 깎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당연히 초보분들이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걸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빌라를 잘 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돼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막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한 달 만에 매도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일단 빌라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가지고 간다라고 계산하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 2달, 3달 손님도 안 와, 매수콜도 없어, 부동산에서 손님 없대 라고 하면은 막 힘들어 하세요. 좋은 가격에 싸게 낙찰 받았으면 가격을 깎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죠. 그런데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바트한 가격에 낙찰 받아놓으면 가격을 깎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라를 낙찰 받을 때 1순위는 무조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임장 가기 전에 사전에 온라인 손품, 부동산 실거래가라든지 거래량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 물건 현황 파악해보는 거죠. 경쟁 물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물건 수리는 얼마 정도 필요할지 그런 비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가지고는 시세, 매수세,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지, 복비는 얼마 정도 더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가격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지 이런 부분들 잘 조사하시고요. 입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내가 이 부동산에 입찰하는 건 낙찰받을 목적이 아니라 좋은 투자를 할 목적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현업이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시고 자기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임장 여러 번 가고 폐차 여러 번 하고 법원 여러 번 가고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투자는 장기전입니다.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폐찰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닌 좋은 투자를 위해 꼭 경험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6개월 동안 수많은 폐차를 하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낙찰 받으면 모두 수익으로 돌아온다. 3천만 원, 1년 연봉으로 다 돌아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뭐 권리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권리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났더니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이라는 내가 몰랐던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개문을 했더니 우와 신축인데 쓰레기집이었을 수도 있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라서 명도가 협조적일 줄 알았는데 완전 또라이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통제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이 직접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 대처 방법들을 익히시는 것이 실전 투자입니다.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낙찰 올케어반에서는 초보분들에게 권리 분석이나 어떤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지, 물건 추천뿐만 아니라 낙찰 받고 나서 대출 실행하는 법이라든지 명도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딱 10분만 저와 함께 밀착해서 코칭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요. 평생 회원제로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월에 개강하는 낙찰 올케어반 아래 더보기란 링크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내 빌라가 왜 안 팔리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빌라 컨설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